예,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 게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11강의 문장 확장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쪽에 나오는 이제 그 11강이죠. 214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장은 여기 보면 단문과 복문이 나오죠. 단문과 복문. 그러니까 단문은 혼문장, 복문은 겹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풀기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거기 1번의 ABC를 보세요. 1번 ABC를 보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가 주어고 분다가 동사잖아요. 파도가 주어고 친다가 동사잖아요. 나는이 주어고 떴다가 동사잖아요. 물론 아침에 눈을 이거는 이제 주어 동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아침에부터 눈을까지는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주어 동사. 이게 단문이고 복문은 복잡한 문장이에요. 그 밑에 2번 예문 바로 위에 복문인데, 자, 보세요. 2번에 A, B를 보시면 봐요. 바람이 주어, 불고 동사. 이렇게 해보세요. 비가 주어 온다 동사. 이해가죠? 이렇게 밑줄 치고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복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은 단문이라고 써보세요. 자, 2번은 복문이라고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뭐냐? 나는이 주어예요. 그다음 비가 붙어 오는까지 이렇게 가로 묶어봐요. 비가 오는. 그럼 비가가 주어고 오는 동사잖아. 원래는 이제 온다라는 말이 이제 오는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소리에 눈을 떴다. 떴다가 있잖아요. 이게 동사. 자, 이게 주어고 나는 떴다 동사인데 그 사이에 다시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문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문은 복잡한 문장,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단문은 하나만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번의 예문 밑에 이러한 복문은 주술 관계를 형성하는 문장이 일정한 절차, 그 일정한 절차 밑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그를 거쳐서 이제 보통 이제 어미의 형태도 일정한 절차가 확장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뭐냐면 네모처럼 써요. 문장이 확장이다, 네모. 문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문장에서 주술관계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맺어지는 복문은 자, 그 다음에 써보세요. 다시 접속문과 내포문. 자, 접속문에다 1번. 그 다음에 내포문에다 2번. 이렇게 써보세요. 자, 내포문은 무슨 문장이다? 아는 문장이다. 아는 문장이다. 이 내포문이죠. 그 다음에 접속문은 두 절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한 문장. 밑줄 쫙. 그 밑에 내포문은 한 절이 다른 절의 한 성분으로 결합한 문장. 밑줄 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번에 나오는 A번이 바로 접속문이에요. 접속문 써보세요. 바람이 불고 코가 붙었으니 접속. B번은 이건 뭐예요? 지금 내포문이라는 내포문. 왜 내포문이냐? 비가 오는이잖아. 오는. 아까 주어 동사인데 이게 절이잖아요. 절인데 이거는 는이 붙었으니까 관형어가 있는 절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관형절이라고. 비가 오는 관형절이라고 써보세요. 관형절이 들어갔잖아요. 내포문이죠. 내포문. 문장 속에 아는 문장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번의 내용을 보십시오. 215쪽의 3번입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가을이 온다, 낙엽이 진다. 당연히 이거는 그 3번의 A, B는 다 그 뭡니까? 단문이죠. 근데 4번은 자, 가을이 오고 자, 여기 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4번에 A번에 고. 그다음에 오면의 면, B. 그다음에 C는 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게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진다 이렇게 나왔지만 보세요. 자, 사와 같이 나열, 조건, 원인 등의 그러니까 이게 나열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나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오면이니까 조건이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지는 거니까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의 의미. 하여튼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복문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누고 이제 세 분에 설명할 것이다. 접속문과 내포문. 아까 이야기했죠?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 내포문은 이제 명사절, 관형사절, 동사고 내포문인데 하나씩 보죠. 11.1.1의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은 자, 5번 보세요. 철수가 학교에 가고 고에다 동그라미. 철수가 학교에 가면 면에 동그라미.
자, 이거는 써보세요. 대등한 자격. 여기 쓰세요. 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속적 자격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철수는 학교에 가고 여기가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접속문이죠. 접속문. 자, 그러니까 5번도 무슨 문이에요? 단문이 아니라 복문이죠. 2개 이상의 문장이니까. 근데 이 영희가 집에 가는 것은 철수가 학교에 가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철수가 학교에 안 가면 영희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216쪽에 5A는 그래서 대등 접속 구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5B는 종속 접속이다. 아까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5A는 대등절이죠. 대등한 자격이니까. 5B는 종속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속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종속적인 거죠. 종속적. 내일 비가 안 오면 집에 안 있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 집에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대등적 연결함이 고며 이런 거 있어요. 종속적 연결함이 는데부터 쭉 있어요.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대등적 연결함이나 종속적 연결함이 형태만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7번 보세요. 7번에 보면 자, 높고의 고 동그라미 쳐봐요. 2번에 틀고의 고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산이 높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대등적이죠. 대등적 쓰세요. 근데 라디오를 틀고 이거는 종속적인 거죠. 산이 높고 물이 맑다는 물이 맑고 산이 높다. 자, 거꾸로 써보세요. 여기 A에다가 물이 맑고 산이 높다 써보세요. 써도 돼요. 그런데 B번을 거꾸로 해볼까?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고라고 썼지만 뉴스를 틀고라고 썼지만 우리말로 하면 튼 후에라는 뜻이에요. 튼 후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속인 거죠. 이해가요? 내가 뉴스를 튼 후에 라디오를 들은 거지 뉴스를 틀고 라디오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종속적인 거죠. 그 다음에 철수는 큰데 영희는 작다. 철수는 내 친구인데 운동을 꽤 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217쪽 보세요. 217쪽. 자, 거기 이제 둘째 줄에 8A처럼 선행절, 후행절에 종속시켜주는데 는데는 사용되죠. 그렇죠? 그런데 4B처럼 대등, 내 친구인데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8번에 나오는 A번은 지금 뭐예요? 종속이에요. 종속적이에요. 근데 8B번은 뭐예요? 대등적이라고. 그러니까 철수는 내 친구이고 인대를 이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등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준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대등 접속의 두드러진 특징은 접속된 두 문장이 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칭적 동그라미. 대칭적이다. 그러니까 대칭적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바꿔 써도 사용이 문장의 진리치가 변함이 없다. 자, 여러분 진리치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이라고 써놓으세요. 옳고 그름. 진리치란 말이 좀 말이 어려워요. 옳고 그름. 이렇게 써놓으시면 쉬워요. 자, 9번에 A번 보면 산은 높고 계곡은 깊다. 계곡은 깊고 산이 높다. 자, 바꿔 쓸 수 있죠? 대등적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 고인데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10번에 보세요. 면 동그라미.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면 동그라미.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A번에. 근데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X죠.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종속적. 바꿔도 되면보다 대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217쪽 마지막 단락. 둘째, 대등적 속의 구성의 선행절, 후행절로 이동할, 여기 밑줄 쫙 쳐서 되게 중요합니다. 217쪽의 둘째, 대등 접속 구성의 선행절, 후행절로 이동할 수 없으나 종속 접속 구성의 선행절, 후행절로 이동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예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말의 구조는 예문으로 익혀라. 자, 11번. 자, A, 형이 크고 아우가 작다 되죠. 근데 아우가 형이 크고 작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은 이렇게 써보세요. 대등
11번에다가 옆에다 접속. 이거는 독립적. 이렇게 쓰라고요. 11번 여기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12번을 보면 거기다 쓰세요. 종속, 접속 구성은 꾸며줌.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됐죠. 낙엽이 가을이 되면 진다. 이 가을이 되면 동그라미 쳐봐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셋째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대등접속 구성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조나 주제의 보조사, 은는이 결합할 수 있지만 종속접속 구성에서는 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대등접속에서 영희는 오고 철수는 간다. 이거 뭡니까? 철수는 가고 영희는 온다. 되죠? 비는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바람은 불지 않지만 비는 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등적이죠. 그다음에 근데 영희는 오면 근데 종속절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속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희는 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영희 가 오면 이제 가라고 써놓으세요. 영희는 오니까 철수는 간다. 영희 가 오니까 철수는 간다라고 써요. 자, 이건 다 무슨 절? 종속 접속 구성에서는 는을 쓰지 않고 가를 쓴다. 자, 밑에 뭐라고 나온 건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자, 219쪽은 뭐냐면 연결음인데, 자, 거기 이제 서법은 아까 이야기했고, 바로 밑에 첫째, 두 번째 달라. 주어와 관련된 제약이다, 밑줄. 자, 그럼 내가 가고자, 자, 여기 보세요. 고자 동그라미 쳤어요. 가고자. 을어 동그라미. 15번에 려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자, 을어, 려고 이렇게 다 해보세요. 자, 이럴 때 내가 대학에 가고자 철수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대학에 가고자 내가 공부해야지 철수가 공부합니까? 철수가 동생을 찾으러 영희가 공원에 가 말이 안 되잖아. 철수가 동생을 찾으려고 했으면 철수가 가야죠. 철수가 여행을 가려고 영희가 짐을 꾸렸다도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자, 려고는 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연결음이 고자, 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수가 여행을 가려고 철수가 짐을 꾸려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21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학자에 따라서는 16과 같이 선행절에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하고, 16 프라임과 후행절에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대학에 가고자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 뒤에 뺐죠. 앞에 16번 A 보면 내가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했다. 철수가 동생을 찾으러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냐면 자, 16 프라임은 내가를 동그라미 쳐봐요. 내가 중간에. 그다음에 16 B 프라임의 B는 철수가 동그라미. 16 프라임 C는 철수가 동그라미. 이렇게 이 인칭 대명사가 중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중간에 올 수도 있다. 자, 둘째,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이다. 거기 있죠. 연결어미 중에는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결합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번도 자, 17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대로 해보세요. 자, 이 17번에서도 고서, 도록, 그 다음에 려고, 그 다음에 하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고 형용사나 서술격 왜 그러냐면 보세요. A번은 끝내다 이렇게 써봐요. 끝내다 동사죠. 먹다 이렇게 쓰면 돼요. 쓰다 동사죠. 공부하다 동사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번 셋째 있죠. 시제와 관련된 제약인데 연결어미가 사용된 구성 중에 선행절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언 말음이 어시나 get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책을 읽었고자 어시 이상하잖아. 동그라미 찾았으러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C도 찾았으려고 해 샀느라고 해서 샀느라고는 요거 상시오. 그 다음에 보았으면서는 보았으면서잖아요. 없애고. 그 다음에 갖고서가 아니라
가고서죠. 쌍시옷. 떠나자도 마찬가지죠. 떠나자의 쌍시옷.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형이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자가 어디 있습니까? 갖고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H번 221쪽에 221번 221쪽에 H번을 보면 철수가 떠났자마자 이것도 보세요. 떠났자마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빼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9번 해보죠. 19번의 예문. A번은 get 이거 없애세요. 읽고자. 그 다음에 B도 get 없애세요. D도 get 없애세요. 쉬워요. D도 get 없애세요. get을 다 없애면 돼요. E도 get 없애시고 F도 당연히 get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G도 get 없애시고 H도 get을 없애세요. 앞에 왜 없애냐? 뒤에 뭐 가겠고서 뭐 겠다 이런 말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앞에 있는 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20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예문 18은 선행절의 과거시를 나타낸 어시 실현되지 못하고 19는 추측을 나타내는 개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어시나 추측을 나타내는 get과 결합될 수 없는 목록이 이제 20번에 있다는 건데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편 선어 말음이 ot과 결합할 수는 있으나 get과 결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세요. 일은 누가 했더라도잖아요. 21번에. 그러니까 그 과거잖아요. 근데 떠나겠더라도 이런 말 없다는 거예요. 떠나겠더라도. 그 다음에 지난밤 거센 바람이 불었듯이 이런 건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1번에 A는 했더라도 밑줄 치세요. 했더라도. B는 떠나겠더라도. 22번에 A는 불었듯이. 22번에 B는 날아오겠듯이. 23번에 A는 많았을 망정. 23번에 B는 믿겠을 망정.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한국인이시니까. 나비가 날아오겠듯이 이상하죠? 고생은 많았을 망정 꿈을 버린 적은 없다. 남편이 믿겠을 망정. 이건 뭐 미울 망정.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221쪽의 마지막 단락. 서법과 관련된 제약인데, 연결어미 중에 연결어미 구성에 주절에 실현되는 서법의 제약이 있다. 우선 주절에 넘겨보세요. 형사문과 의문문이 실현될 수 없는 연결어미로 거든이 있다. 보세요. 비가 그치거든 떠난다. 이런 말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비가 그치거든 떠난다. 비가 그치거든 떠나느냐? 이런 건 이상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쓰고 싶으면 밑에 나오죠. 비가 그치거든 떠나라. 난 비가 그치거든 떠나자. 이런 거 쓰거나 또는 이제 이걸 만약 쓰고 싶다면 비가 그치거든 거기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쓰세요. 평소문의 경우에도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비가 그치거든 떠나겠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거든이 쓸 수 있다. 있죠? 또는 이제 이거를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써보세요. 비가 그치거든 떠날 거니?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절에 명령문과 청유형이 실현될 수 없는 연결어미 이런 게 있다. 밥을 먹고자 식당에 가라.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자 식당에 가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밥을 먹으러라고 써서 먹으러 식당에 가라. 비가 오기에 우산을 쓰고 가라. 이럴 때는 뭐 비가 오니 뭐 이런 정도 쓰는 게 낫겠죠.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세워라. 숙제를 하느라 이건 뭐 이상하죠. 밤을 세워라. 너도 알다시피 빨리 가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알다시피가 가자하고 연결. 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며 용이는 집에 가라.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가 오니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철수가 와야 밥을 먹어라. 철수가 오면 밥을 먹어라. 이런 정도가 되겠죠. 철수가 오자 영희가 이것도 철수가 오면 영희가 가라라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의미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절에 제한된 유형의 서법만 실현할 수 있는 연결어미. 니은들 어떤 이런 거. 장미가 예쁜들 얼마나 예쁘겠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미가 예쁜들 얼마나 예쁘게 장미가 다른 거에 비해 안 예쁘다 이런 얘기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노력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포문이에요. 내포문. 내포문은 아는 문장이라고 223쪽에 제가 이야기 아까 드렸죠. 그래서 명사절 보세요. 11.1쯤에. 이거 명사절은 명사형음이 나오죠. 그다음에 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27번에 보면 기에다 밑줄 치고 B번은 음에다 밑줄 치고 C번에 기에다 밑줄 치고 D번에 미음에다 밑줄 쳐보세요. 이런 게 다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기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험난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음을 뽐낸다. 이것도 보세요. 자기가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능력이 많다 동사. 자네가 주어. 하기 동사.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 여기도 위하다 동사고 이거는 내가 이러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주어가 있지는 않는데 이 우리 모두를 위한이라는 거 앞에 내가 이러는 것은 한 번 더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빠졌다는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험난한 것만 아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라든가 이런 주어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신 분은 여기 주어가 없는데 왜 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번은 우리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여기 D번은 내가 이러는 것은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다. 이런 명사절이죠. 그다음에 28번에서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에도 가가 붙어요. 이 우리말 참 재밌어요. 가가 붙어요. 의문문이잖아요. 옮길치에다가 또 는이 붙었어요. 이렇게 옮길치에다 는이 붙었죠.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절의 형태에도 이렇게 이런 것이 붙는다는 거예요. 절의 형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하나 알아두실 건 여기서 이 기와 음에 대해서 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플러스 미정이고 또는 마이너스 기점이다. 이 여러분 이제 4학년 때 가시면 이제 언어와 의미에서 좀 배우실 건데 미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아. 기정은 정해짐이에요. 정해짐. 근데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것은 yes예요. yes.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언어와 의미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no예요. 그러니까 자 30번 A문을 바로 갈게요.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여기 비가 오기를 밑줄 쳐봐요. 비가 오기를 밑줄 쳐봐요. 그러면 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비가 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비가 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정의 플러스. 이거는 기정된 사실이 아니죠. 마이너스. 이 기가 붙은 것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B번. 1시간씩 걷기를 걷기. 1시간씩 걷기를. 그러면 걷기잖아요.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금연하기로 기. 지금 금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고. 연말에 장소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장소 구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장소 구하는 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정이고.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좋아하는 건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라는 말이 붙으면 그 밑에 나오죠. 플러스 미정, 마이너스 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줄 224쪽 음은 이게 마이너스 미정 플러스 기정이라는 거예요. 음은 보세요. 음은 마이너스 미정 또는 플러스 기정.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음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32번 보세요.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자, 살아났음을 밑줄 쳐봐요. 살아났음을. A번에. 그러니까 살아났음은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또 그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정해졌죠. 성터였음이 이미 정해졌죠. 개념 아시겠죠? 성터였음이 이미 정해졌죠. 자,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음이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플러스 기정, 마이너스 미정이라고 하는데 편리하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플러스는 뭐다? yes. 마이너스는 뭐다? n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3번도 마찬가지예요. 33번도 A번에 보면 얘가 철수 동생임을 밑줄. B번은 세월이 화살 같음을 밑줄. C번은 재물에 많고 적은 밑줄. D번은 충실해야 함까지 밑줄. 이해가죠? 여기서는 임까지 밑줄 치는 게 좋겠네요. 같음까지, 적음까지, 함까지. 하여튼 미음이나
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해진 거라는 거죠. 맞죠? 철수가 동생인 게 정해졌잖아요. 세월이 하살 갔다는 거 정해졌잖아요. 재물이 많고 적음도 정해졌죠. 소임의 충실의 함도 정해졌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6페이지에 보면 34번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나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침을 느꼈다가 아니라 솟구치는 것을 밑줄 치세요. 226페이지에 나오는 34번의 그 화살표 솟구치는 것을 밑줄. 자, B에서는 살아났음을 아니라 살아난 것을 해다 밑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것을 쓰고 싶으면. 35번에 그 A번에서는 1시간씩 걷기를 아니라 걸을 것을 밑줄. 걸을 것을. 그 다음 B번은 구하는 것이 이렇게 쓰면 돼요. 구하는 것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용어미 기는 때문, 전, 마련 등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자, 보세요. 36번에 보시면 36번에 눈이 오기 때문에 또 때문 동그라미. 자, B번에 전 동그라미. C번에 마련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6프라임에서는 A번에 까닭. 자, 이렇게 해보세요. B번에 후. C번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눈이 오기라는 게 때문에를 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끝내기가 전을 꾸며줘요. 있기 마련이다. 있기가 마련을 꾸며줘요. 그 다음에 36프라임은 오는이 까닭을 꾸며줘. 오는. 끝내니 후를 꾸며줘. 대가가 있는을 꾸며줘.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준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형사전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226쪽이 마지막 줄에 는, 은, 던 이런 것들, 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37번. 자, 37번 보세요. 자, 여기는 P는 해 동그라미 치세요. P는. 그 다음에 B는 핀. C는 피던. 그래서 P는 정원이니까 현재 결정됐다. 핀이니까 과거인데 결정됐다. 피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던 정원은 옛날에는 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피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던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단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서는 이제 그 밑에 이에 반해 을은 미정 또는 추측의 사건을 보인다. 그렇죠? 아름답게 필 38번 보세요.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정이죠. 피었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피었을 이렇게 과거 시제에도 이 을이 붙기도 해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정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결정된 미래 사건에도 는이 쓰이는데 결국 사건의 플러스 기정 플러스 결정성만 주어지면 비과거의 시제는 모두 는이 쓰인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보세요. 내일 멀리 떠날 내 친구죠. 원래는. 잘 보세요. 내 친구.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떠나는 밑줄 치고 떠날이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그냥 떠나는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떠날이 원래는 맞죠. 미래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도 이 현재형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동사 쓰임의 차이가 있다. 자, 여기는 40번은 자, A, B, C가 있죠. 여기서 좋은 밑줄, 좋던 밑줄, 좋을 밑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40A와 같이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과거 시제는 당연히 던이 있죠. 좋던 관계. 그러니까 좋던 우리 관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 중단 다시 써보세요. 과거 중단.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좋을 이건 당연히 미래의 의미를 쓴다. 자, 그래서 228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동사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228쪽에 보세요. 비과거라고 써놨잖아요. 비과거, 과거. 비과거는 현재라고 써놓으세요. 괜히 어렵게 비과거, 과거가 아니라는 건데 는 과거 중단은 던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미정은 뭐할 정해지지 않았다. 자, 관형사의 이제 절의 종류에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2번 228쪽에 자, 보세요. 관형사절의 종류. 자, 여기는 별 3개 종류. 자, 그래서 이 관형사절은 자, 내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세요. 관계 형용사절. 거기다 밑줄 쳐 별표. 그다음 두 번째는 보문 관형사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충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문장. 보충 문장. 그래서 보충 문장을 우리가 보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문 관형사절은 보세요. 명사구 보문이라고도 한다. 이 두 종류의 관형사절은 후행 명사와 이제 그 동일한 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그 지금 228쪽에 나오는 그 관형사절의 종류 있죠. 여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뭐 다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늘 좀 하고요. 여기 그 지금 제가 뭡니까 228쪽부터 200 몇 쪽이죠? 242쪽까지는 제가 이것이 이 수업이 좀 끝나고 나서 제가 일단 그 단독으로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아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가는데도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장난이 아니네 내용 자체가. 일단 여기까지